2부 출발했습니다. 첫 코너 최희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증시를 덮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8% 내린 25,089.94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2.86% 내린 2,589.94로 개장했고요. 맞습니다. 예. 네. 코스닥은 738.59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반도체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 69,800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6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장중 6만 원대로 떨어진 게 약 10개월 만입니다. 네. 지금은 간신히 7만 원대 초반까지 회복이 됐는데 간당간당합니다. SK하이닉스는 7%가량 급락하며 1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 급락세 직격탄을 우리가 맞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간밤에 그럼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한 달 만에 다시 폭락장 보였어요. 미국의 지난달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되살아난 탓인데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가 9% 넘게 급락하며 370조 원 넘게 시총이 사라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통상 9월이 미국 증시가 수익률이 낮은 달로 여겨지는 네. 데다 또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당분간 변동성이 클 걸로 전망합니다.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수원의 아주대병원과 서울의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이 하루 닫고요. 주 6일만 엽니다. 우선 이대 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야간에 신규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응급 환자는 받지 않고 기존 환자만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8명뿐이라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추석 연휴인 18일 수요일에는 응급실 정상 운영합니다.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 문 앞에도 축소 운영 공지가 지금 나붙어 있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16세 이상의 성인 환자는 심정지 같은 최중증 환자만 받습니다. 예고한대로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진료에 차질을 빚는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합니다. 9일부터는 공보위를 포함한 230여 명을 위험기관에 집중 배치합니다. 지금 상황이 극복 가능한 상황이고 투입하는 군의관이 도움이 될 걸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전공이 아닌 군의관들은 응급실 배치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패럴림픽 소식이 있군요. 우리 대표팀의 승전보가 전해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제17회 패럴림픽이 한창인데요. 한국 선수단의 4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3가지 자세로 표적을 마치는 50m 소총 3자세에 출전한 박진호 선수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네, 박진호 선수는 낙상 사고로 척수 장애인이 됐는데요. 장애인 사격의 진종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내일 혼성 50m 소총 복사에서 이번 대회 3관왕에 도전합니다. 사격은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도 대한민국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앞서 사격의 조정두 선수도 금메달 획득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 1개, 동 2개, 합 6개를 따내는데요. 이 중 금메달 3개가 사격에서 나온 겁니다. 패럴림픽도 사격이 강세군요. 맞습니다. 아, 동메달 2개가 맞습니까? 어제 저희가 동메달 얘기를 네. 8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있네요. 보치아. 네,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 보치아입니다. 정호원 선수가 남자 개인전 결승전에서 데니얼 미셸 호주를 5대2로 꺾고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로써 한국 보치아는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0회 연속 패럴림픽 금메달 획득이라는 대업을 달성했고요. 정호원 선수 개인으로는 7번째 메달입니다. 네. 정호원 선수는 생후 100일이 지났을 무렵 평상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동갑내기 친구인 김승겸 코치를 꽉 껴안고 코치가 애를 참 많이 쓴 덕에 경기력이 올라왔다며 코치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네. 보치아 어떤 경기인지 생소하시죠?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탄생한 스포츠고요. 땅 위에 컬링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빨간색, 파란색 공을 흰색 표적구에 가까이 붙이면 점수를 따는데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손이나 막대기를 입에 물거나 머리에 매달고 공을 굴려서 이 흰색 표적구 주변에 공을 더 많이 모으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정정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패럴림픽 한국 대표단의 성적은 금 4개, 은 7개, 동 8개, 총 19개 메달로 현재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하계 올림픽에서는 양궁이 최강국이고 패럴림픽에서는 보치아 최강국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 또 확실하게 입증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어쨌든 마지막 좋은 경기 기대를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1,8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네. 빌딩 차주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전액 손실이 난 건데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재인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한 건 1,800억 원 규모로 파기됐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 보스턴에 있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에 투자한 기금 여유 자금이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국토부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탁받아 투자했다고 합니다. 당초 기대 수익률이 연 6%였는데 코로나19로 미국 빌딩 공실률이 높아지며 올해 건물 가치가 투자 시점 대비 30%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이 빌딩 차주인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가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그때 국토부와 미래에셋은 관련 이슈가 없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원금 전액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이 주택도시 기금이 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이나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고 이 남은 여유 자금으로 국토부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2년 사이 기금 여유 자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 저축 해지가 늘고 또 이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반면 부동산 PF 위기로 지출은 늘었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에 쓸 기금이 이렇게 줄고 있는 와중에 투자 손실까지 나면서 기금 운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밤사이 있었던 안타까운 화재 소식입니다. 네, 어젯밤 경남 지역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의 청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청과시장의 모든 상점이 다 한가위 대목을 앞둔 상인들이 시름을 잠겼는데요. 네. 어젯밤 10시쯤 불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갔던 상인들 황급히 달려와 발을 동동 굴렀고요. 인근 오피스텔 주민들은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2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청과시장 상점 28곳 가운데 15곳은 절반가량 타버렸고요. 나머지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합동감식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CCTV 분석 결과 화재 당시 시장에 출입한 사람은 없는 걸로 추정이 돼서 방화는 아닌 화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휘핑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휘핑 퀴즈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사격의 박진우 선수가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사격은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도 효자 종목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퀴즈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의 스타로 꼽혔던 대한민국 사격 대표 선수는 누구일까요? 종목을 다시요.
네, 사격입니다. 사격. 사격. 네. 1번 김예지, 2번 신유빈, 3번 오상욱입니다. 자, 보기 다시요. 1번, 김예지, 2번, 신유빈, 3번. 오상욱입니다. 좋습니다. 자, 영과 날 못. 예, 영양과다. 네, 날지 못하는 네. 힌트 요정.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게 삼지선다인데, 자 이게 힌트는 간단해요. 네. 저 여성 선수인데 네. 권총 사격인데 멋진 모습으로 세계 최고의 부호죠 일론 머스크로부터 영화배우 해야 한다라고 네. 칭찬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딴 선수보다도 더 화제가 됐었죠.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유명 브랜드의 모델로 또 했습니다. 맞아요. 또 방송 여기저기 많이 모습을 많이 보이고 나왔죠.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힌트 하나 더 드리면은 네. 네. 이 힌트는 이 정답은 예지력을 갖고 보이면 답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정답 샵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최유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바카라입니다. Yes sir I can boogie.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